Ready, go! 자, 오늘부터는 이제 신경계 중등 과정에서도 이제 신경계 한번 본 거 같지 않니? 이렇게 생긴 거 처음 보니? 너네 개정되면서 중등 과정에서 안 배웠었나? 한번 보자. 자, 유럼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유럼마다 모양이 약간씩은 달라요. 여기다 대체로 이렇게. 근데 유럼이 뭐냐면 우리 몸에 신경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세포다. 신경세포야, 신경세포. 그래서 너네가 지금 뭐 이렇게 자극을 줬을 때 신경에 의해서 자극이 전달되잖아, 그치? 그리고 너네가 뇌에서 명령 내리면 그 명령이 또 팔다리로 가서 너네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이잖아. 그런 자극을 전달시키는, 즉 신경을 전달시키는 기본적인 단위, 세포가 유런인데 이 모양이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앞에 뭐 좀 큼지막한 게 있는데 실제로는 되게 조그매.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그 다음 뒤에 이렇게 길게 줄같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앞에 뭐 이렇게 더듬이 같이 또 나온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 비에나 소세지 같이 이렇게 좀 감겨 있는 것도 있고. 대강 그림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구조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앞에 요거 별 모양 같이 되어 있는 게 이게 신경세포체라고 해요. 신경세포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개의 세포야. 신경세포. 그러니까 세포니까 가운데 뭐 있을까? 여기 핵이 있어.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신경세포체 앞에 여기 더듬이 같이 나오는 거 있는데 요거 이름을 가지돌기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거 길다란 거 있어요. 요거를 축삭돌기. 그래서 크게 봐서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축삭돌기 요런 구조를 갖고 있고 자세한 거는 조금 이따 밑에서 할게요. 더 자세하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유런이 하는 역할이 신경 자극을 전달하잖아. 자극을. 그래서 요 가지돌기에서 자극을 받아요. 그럼 자극을 받으면 이게 신경세포체를 거쳐서 축삭돌기 쪽으로 자극이 전달이 돼요. 거꾸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자극은 이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전달이 된다. 그럼 봐봐. 선생님 문제 한번 내볼게. 이거 다 그릴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그 다음 축삭돌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봅시다.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축삭돌기,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축삭돌기. 만약 유런이 이렇게 이어져 있다고 하자. 유런 몇 개? 3개. 신경세포 몇 개? 3개. 여기를 우리가 A, B 이렇게 문자를 한번 매겨볼게요. 선생님 여기다가 이 가운데다가 선생님이 자극을 줬대. 그럼 이 자극을 느끼는 유로는 느끼는 곳은 A, B, C, D, E, F 중에 어디서 자극을 느낄까? 선생님 아까 얘기했듯이 자극은 가지돌기에서 받아서 신경세포체에 거쳐서 축삭돌기 쪽으로 간다 그랬죠? 거꾸로 갈 수는 없어요. D 받겠죠 일단. 자극이 일로 가니까 이제 또 EF로 전달되겠죠. 끝? C도 받아요 자극을.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한 거. 그리고 거꾸로 갈 수는 없어요. 왜 C는 왜 받냐면은 선생님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가지돌기부터 축삭돌기까지가 뭐라 그래서 한 개. 세포라 그러잖아. 그럼 세포 중간에다가 자극을 줘도 이 한 개 세포에서는 자극을 느낄 거 아니야. 그래서 자극은 오른쪽으로 전달이 되지만 이 중앙에 만약에 자극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요쪽하고 요쪽하고 이 한 개 세포 내에서는 자극을 느껴요. 어? 근데 이 앞쪽 유런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기억해두고. 그래서 선생님 얘기했던 게 여기 나와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유런은 방금 얘기했듯이 신경세포, 그리고 유런의 구조는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축삭돌기 이렇게 있는데 신경세포체 가운데는 핵이 있고요. 그리고 세포니까 세포 내 소기관들이 있겠죠. 얘는 세포 구조 앞에서 한번 배우지 않았어? 아, 통합과학에서 한번 배웠지. 뭐 세포 안에 뭐 미토콘드리아, 뭐 리보소, 뭐 골지체, 뭐 별거 다 있었잖아, 그렇지? 얘도 세포니까 소기관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가지돌기. 가지돌기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다른 유런이나 세포에서 오는 자극, 신호를 받는 부분. 받는 부분. 그다음 축삭돌기는 다른 유런이나 세포에 신호를 전달. 이렇게 전달하는 거. 방금 얘기했던 거 그대로고요. 그다음 밑으로 한번 보면은 유런의 종류라는 게 있어요. 유런의 종류 그래가지고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유런을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요 축삭돌기 쪽에 자가 이 그림 다 그리기 힘드니까 이걸로 볼게요. 졸려? 좀만 더 해보시죠. 여기 축삭돌기 있잖아, 그치? 축삭돌기 쪽에 여기 비엔나 소세지 같이 항상 볼 때마다 그 소세지, 비엔나 소세지 뭔지 알아요? 이게 막 동글동글하고 막 이어져 있는 거죠. 그거 맛있죠? 소세지 같이 이렇게 둥글둥글한 게 있는데 요거를 마리집이라 그래, 마리집. 둘둘 말려져 있고. 그래서 여기다 다시 한번 쓰면 요거를 마리집. 그리고 마리집하고 마리집 사이에 요 마디가 있죠, 마디. 여기를 낭비의 결절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축삭돌기가 큰 개념이고 그 안에 마리집하고 요 사이사이에 마디, 낭비의 결절이 있는 거야. 그리고 마리집 안에 보면은 이 마리집 안을 크게 확대해서 보면은 세포들이 있는데 여기도 슈만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름이 슈만세포. 그리고 이 마리집이 없는 부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낭비의 결절 이렇게 되고. 여기서 좀 알아둬야 될 게 이 마리집이 절연체 역할을 해요. 절연체가 뭐니? 전기가 통하는 거야, 안 통하는 거야? 안 통하는 거죠, 전기가. 너네 자극이 전달된다라는 거는 유런에서 전기적 신호가 전달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자극이 전달된다는 거.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배울 텐데 너네 이렇게 어떤 자극을 딱 받으면은 이게 딱 때리는 순간에 바로 느끼지. 굉장히 빠르지. 그래서 전기 같이 빠르게 전달되고요. 그리고 뒤에서 이제 나오겠지만 무슨 이온들이 막 이동을 하거든. 그래서 전기적 신호가 전달된다 그러는데 이 마리집 부분은 이게 신호가 전달이 될 때, 자극이 전달이 될 때 이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체 부분으로 쌓여져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유런의 종류 중에 이제 마리집이 있는 유런이 있고요. 마리집이 없는 유런이 있어요. 요거 지워도 되겠죠? 이거 지워도 되니? 자, 유런의 종류 중에 기준을 마리집의 유무에 따라서 마리집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첫 번째 마리집 유런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민마리집 유런이라는 게 있어요. 없는 거를 이제 민자라는 말을 보통 넣기도 하거든. 민머리 그러면은 머리카락이 없다 뭐 이런 의미가 맞니? 맞아? 그거 많이 까먹었어. 그럼 마리집 유런은 저 그림에 나와 있듯이 유런이 이렇게 있을 때 간단하게 그릴게요. 이 축삭돌기 쪽에 뭐가 있는 거야? 이게 마리집이 있어요. 마리집이 있고 민마리집 유런은 축삭돌기 쪽에 마리집이 없어요. 그런데 요거 있잖아. 요 마리집 부분 슈반세포로 되어 있는데 요게 전기가 안 통하는 절연체 부분이라고 했고, 근데 자극을 전달한다는 거는 무슨 신호를 전달한다 했어? 전기적 신호를 전달한다 그랬지? 잘 보세요. 전기적 신호가 딱 왔어요. 그럼 여기로 전달돼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절연체이기 때문에 물론 안쪽으로는 가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여기가 절연체 부분이라서 전기적 신호가 왔다가 여기서만 번쩍 여기서만 번쩍 하면서 자극이 전달된다. 이거를 절연체를 건너뛰어서 자극이 전달된다 그래서 이걸 도약전도라고 하거든. 도약전도. 도약이 뭐 뛴다 그런 얘기잖아. 전도라는 건 한 가지 물체에서 뭐가 전달되는 거. 네. 그럼 얘는 민말이지. 전기적 신호가 왔어요? 일로 왔어요? 근데 절연체가 없지. 그러면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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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자극이 전달돼야 돼. 그럼 누가 자극 전달 속도가 빠를까? 민말이집이? 왜? 다시 봐. 전기가 왔어? 전기적 신호가 왔어요? 얘는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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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가면 돼. 근데 얘는 왔어요?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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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려. 누가 더 가는 속도가 빠르니? 그래, 이게 빨라. 그래서 쉽게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래서 마리집 유런이 자극 전달 속도가 신경 전달 속도가 빨라요. 얘가 빠르고 얘가 어떻다? 느리다. 네? 요거 정도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누가 전달 속도가 빠른지. 자, 나머지는 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비슷한 내용들이 여기 써 있으니까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기능에 따라서 또 유런을 나누는 게 있어요. 기능에 따라서. 빔이 있으면 좋은데 또 그림이 다 있으니까 그리기가 또 싫어지네. 그냥 볼까? 이걸로 보자. 자, 봅시다. 두 번째, 이제 유런의 종류 중에 기능에 따라서 하는 기능. 아까는 마리집이 있냐 없냐, 마리집의 유무에 따라서 구분한 거고. 자, 기능에 따라서 이런 그림 어디서 한번 본 거 같지 않니? 중등 과정에서 한번 나올 텐데. 얘네 이런 감각기관 있잖아. 감각기관이 어디야? 요거만 봐봐. 요거만 보고 좀 쉽게. 감각기관. 감각 느끼는데 눈, 코, 입으로 무슨 감각 느껴? 뭐 뽀뽀할 때 뭐 좋은 감각 느껴? 혀, 혀스로.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 시각, 코로. 냄새 맡죠? 후각, 그치? 혀로. 맛보지,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고, 뭐 그치? 이런 게 감각기관이야. 그럼 감각기관에 신경이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유런이 연결되어 있어요. 감각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유런을 감각유런, 이런 걸 못 들어봤니? 아, 니네가 잠깐 개정되면서 이게 빠져버렸나? 옛날에는 이런 신경 배웠었는데 중학교 때 빠진 것 같기도 하다. 니네 처음 보니?
아예 처음 보니? 응, 그래 봐봐. 이런 감각기관에 붙어있는 뉴런을 감각뉴런, 감각신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눈에 우리가 지금 뭘 보잖아, 그치? 그러면 뇌로 바깥의 풍경이 어떤 지금 풍경이 있다라는 게 자극이 전달돼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감각기관에 붙어있는 감각뉴런,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구심성 뉴런, 이렇게 얘기해. 구심성 뉴런. 이거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은, 감각뉴런, 구심성 뉴런이 하는 역할은 감각기에서 자극을 받으면 자극을 어떻게 할까? 전달해줘요. 자극을 전달해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뇌로 가겠죠, 뇌. 중추신경이 어디냐면 뇌나 척수 이런 데 얘기하는데 보통 뇌 얘기하겠죠. 뇌로 보내줘요. 그럼 뇌에도 신경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치? 뇌에 있는 신경들을 연합뉴런 또는 연합신경. 그러니까 뉴런들이 붙어 있는 게 신경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연합뉴런, 연합신경이 되고. 그럼 여기서 어떤 판단을 내려서 명령을 내리면 운동기관, 이런 반응기, 운동기관에 붙어있는 뉴런이 있어요. 이게 운동뉴런 또는 원심성 뉴런,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말이 조금 어려워서.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도현이가 졸고 있어. 그럼 선생님 눈을 통해서 어떻게 해? 도현이가 졸고 있다라는 자극을 볼 거 아니야. 그럼 선생님 눈에 붙어있는 구심성 뉴런, 감각 뉴런을 따라서 도현이가 졸고 있다라는 자극이 어디로 가요? 뇌로 가겠죠. 그럼 뇌에서 어떻게 해? 연합 뉴런에서 판단을 내리죠. 도현이를 때릴까 말까. 판단 내리다가 때려야 되겠다 판단이 들면은 명령을 내리죠. 원심성 뉴런, 운동 뉴런 쪽으로 명령을 내리면 이 반응기 근육에서 어떻게 해? 때리는 반응을 하겠죠. 맞아요? 이거 거꾸로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것도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했듯이 이런 신경이 전달될 때는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서 신경들이 전달돼요. 거꾸로 갈 수는 없다. 그래서 밑에는 선생님 지금 자극 전달되는 과정 방금 얘기한 거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됐나요? 밑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졸린 것 같으니까 안 졸린 사람은 문제 풀어보고 졸린 사람은 조금 쉬었다가 좀 이따 풀이하기로 하자. 좀 쉬었다가 할게요. 자, 아까 지금 기능에 따라서 뉴런이 세 가지로 나뉜다 그랬어요. 구심성 뉴런, 연합 뉴런, 원심성 뉴런. 이 감각 뉴런이라고도 하고, 감각이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 감각 기억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구심성. 그 다음에 이게 원심성 뉴런,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 운동 뉴런. 운동 뉴런 이응으로 시작하니까 이거 원심성. 이응 이렇게 하면 헷갈리지 않을 거고요. 왜 다시 켰냐면은 아까 전에 설명할 때 모양을 한번 안 본 것 같아요. 그 모양을 한번 보세요. 지금 구심성 뉴런 같은 경우에는 신경세포체가 가지돌기 쪽에 붙어 있지가 않죠. 그리고 중간 정도에 이제 신경세포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리집으로 돼 있지, 마리집. 그 다음에 이제 연합 뉴런 같은 경우에는 뉴런의 길이가 어때죠? 짧아요. 좀 짧으면서 마리집이 없죠. 마리집 없다라는 거 한번 봐두고, 그 다음에 원심성 뉴런, 운동 뉴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금 선생님이 그려준 것 같이 가지돌기 쪽에 신경세포체, 그 다음에 길다랗게 이제 축삭돌기, 그리고 신경세포체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어때요? 크기가 좀 커요. 그래서 이런 모양도 한 번씩 봐주세요. 자, 넘어가시면은 문제는 뭐 질문 없다 그러니까 넘어가고요. 흥분의 전도라는 게 있는데 여기가 딱 그림 봐도 어려워 보일 거예요. 좀 어려워요. 자, 요거는 좀 쓸 게 있으니까
이 빔을 끄고 먼저 설명하고 빔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흥분이라는 게 이제 뭐 유런이 자극을 받아서 흥분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자극을 전달하는 과정에 대해서 배우는데 제목을 뭘로 할까? 흥분의 발생? 흥분의 발생? 이거 매년 보면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라서 잘 보도록 하는데 검은색이 이렇게 참 나옵니다. 자, 평상시 유런의 상태를 분극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흥분의 발생에 보면 분극, 탈분극, 재분극 이런 말 써있죠. 평상시는 자극을 안 받았을 때 분극 상태라 해서 분극이 뭘까? 말 뜻이 분, 나눠져 있다는 거지. 극이. 그러니까 유런이 있을 때 유런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뭐 축삭돌기 뭐 이렇게 있어요. 그 부분에서 요 축삭돌기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볼게요. 지금 뭐 말이 집 있는 거나 없는 거랑 뭐 안에 흥분 전달되는 건 똑같거든.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 축삭돌기 부분은 크게 확대한 거야. 여기가 축삭돌기 안, 그러니까 유런 안쪽, 이쪽이 바깥쪽. 그러니까 밑에도 바깥쪽이야. 자, 그런데 유런의 표면에 보면은 거기 실제 모양은 아닌데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게 있어요. 간단히 설명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뭐 이렇게 펌프 같이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게 있는데 얘가 하는 기능이 있는데 어떤 기능이? 실제 생긴 건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네, 거기 같이 그냥 뭐 막에 그냥 간단하게 구조로 있는 거야. 네. 근데 요 유런 안쪽에 있는 나트륨을 바깥쪽으로 빼요. 얘가 하는 기능이. 그리고 바깥에 있는 칼륨을 안쪽으로 넣어요. 그런데 비율이 몇 개 정도씩 빼고 넣냐면은 안쪽에 있는 유런을 한 3개를 뺀다고 했을 때 바깥에 있는 칼륨 이온을 2개 정도를 넣어요. 그럼 지금 양이온들이 유런 안을 기준으로 보면 빠져나가는 게 많지. 빠져나가는 게 많으니까 안쪽이 플러스가 강해질까 마이너스가 강해질까? 마이너스가 강해져요. 그리고 이 안에 보면은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단백질 덩어리가 있어요. 유런 안에. 요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음단백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양이온을 빼는 양이 많고요. 안에 또 음단백질도 있기 때문에 유런 안쪽은 바깥에 비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데 그래서 책에 보면은 마이너스 70mV라고 이렇게 뭐 전압계로 측정한 이런 그림 있지? 좀 이따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볼 거야. 빔 띄워서.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휴지전이라 그래. 휴지전. 그러니까 휴식 취하고 있을 때 평상시에 안쪽에 전기를 얘기하는데 전이라 그러면 원래 전기차, 전이차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깥에 비해서 안쪽이 마이너스 70 정도로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다. 그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리고 이제 펌프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나트륨 펌프라는 게 있고요. 이해하기 쉽게 그냥 이렇게 통으로 그릴게요. 실제 모양은 아니야. 그 다음에 칼륨 통로라는 게 있어요.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이런 게 있는데 평상시 분극 상태일 때는 나트륨 통로가 닫혀져 있어요. 닫혀 있어? 그럼 지금
나트륨 칼륨 펌프가 나트륨을 자꾸 바깥쪽으로 빼잖아, 그치? 근데 닫혀 있으니까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트륨이 못 들어와요, 평상시에는. 그리고 칼륨 통로는 열려 있어요. 지금 얘 펌프가 칼륨 이온을 자꾸 안쪽으로 넣잖아, 그치? 안쪽으로 들어온 애들이 요로 통해서 빠져나가요. 이런 식으로. 이게 평상시 상태고, 이런 작용들을 하는 펌프하고 통로들이 하나씩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유런의 축삭돌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옆에도 계속 이어져 있는 거야. 똑같은 형태로. 그래서 바깥에 비해서 안쪽이 평상시 상태에는 마이너스 전하,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어요. 이거를 막전이 또는 평상시의 휴지전이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이제 자극을 받았어. 이 유런이 바깥쪽에서 어떤 자극을 받게 되면은 이제 흥분하게 되고 탈분극 상태로 바뀌게 되는데, 그럼 탈분극은 뭐냐면 탈이 뭐야? 뭐 바뀐다, 뭐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그럼 요거는 이제 자극을 받을 때. 자극을 받게 되면 다시 한번 여기다 이렇게 그리면 이 나트륨 칼륨 펌프는 계속 움직여요. 그러니까 작용을 해요. 어떻게 한다고? 안쪽에 있던 뭘? 나트륨 이온을 빼고 바깥에 있는 뭘? 칼륨 이온을 넣고. 추가적으로 요거 한 가지 더 알아두면은 나트륨 칼륨 펌프는 얘가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다. 우리 몸에서 그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물질 뭐라 그러지? 아까 좀 했지. ATP라 그랬지. 그래서 ATP 에너지에 의해서 얘가 작용을 하고, 그다음 여기에 칼륨이 이동하고 뭐 나트륨이 이동하고 이런 것들은 에너지가 필요 없어요. 얘네들은 에너지가 불필요라고 쓸까? 불필요해요. 그럼 얘네들의 에너지 없이 어떻게 이동하냐면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 자연적으로 이렇게 퍼져가는 현상. 무슨 현상이라? 확산이라 그러죠. 얘네들은 확산에 의해서 물질들이 이동해 가요. 다시 얘기하면 나트륨 칼륨 펌프는 ATP가 분해될 때 발생하는 에너지 가지고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 통로는 많은 쪽에서 적은 쪽, 칼륨이 안쪽이 많겠지. 자꾸 얘가 넣어주잖아, 그치? 그러니까 안쪽이 많으니까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확산 현상 때문에 에너지 없이도 자연적으로 퍼져가요. 이것도 알아두고. 자, 그럼 이제 자극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나트륨 통로가 열려요. 얘가 뚜껑이 이렇게 열리는 것 같이 열려. 그리고 칼륨 통로는 닫혀요. 닫혀요. 얘가 나트륨 통로, 그 다음에 얘가 칼륨 통로. 그럼 나트륨 통로가 열렸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바깥쪽이 지금 나트륨이 많을 거 아니야. 자꾸 얘가 빼주니까 바깥쪽에 있던 나트륨이 들어와야지. 이 안쪽. 무슨 현상? 확산 현상. 네? 네. 그리고 칼륨 통로는 닫혔어? 닫히니까 이 안에 들어있던 지금 칼륨 이온들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럼 이제 유런 안쪽하고 바깥쪽에 전하를 비교했을 때, 즉 전기를 비교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아까 처음에보다 안쪽이 플러스가 강해져요. 왜? 아까는 양이온들이 막 빠져나가고, 그지? 그래 음단백질도 있고 해서 안쪽에 마이너스 띄고 있었잖아. 음단백질은 뭐 그대로 있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는 양이온, 칼륨 이온 통로가 닫혔지. 닫히고 바깥에서 양이온이 들어오죠. 맞니? 그럼 아까보다 어때? 안쪽에 양이온, 플러스가 많아지겠지. 그래서 안쪽이 전기를 띠는데
책마다 약간 다른데 플러스 30으로 하는 책도 있고 35로 하는 책도 있고 이 완자책에는 뭘로 했냐? 얼마로 했냐? 플러스 35로 했구나. 예. 그래서 안쪽이 플러스 전하를 띠는데 이 정도의 전기를 띈대요. 그러니까 바깥에 비해서. 그래서 자극을 받았을 때 전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활동전이 이렇게 얘기해요. 작용을 할 때. 그럼 아까 처음에 분극 상태일 때보다 극이 어떻게 됐어? 바깥에 하고 안에가 바뀌어버렸지. 그래서 극이 바뀌었다 그래서 무슨 상태라 그러냐면은 탈분극 상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자극을 이렇게 받으면 자극 받은 부분에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 이온이 들어와요. 그럼 이 나트륨 이온이 이동을 하는 거야. 이쪽으로도 가요. 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개 유런이잖아, 그치? 그리고 가운데 자극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앞쪽 부분하고 뒤쪽 부분은 자극을 느끼겠죠. 다만 이 앞에까지 자극이 왔다가 일로 넘어갈 수는 없죠. 어디로 가는 거야? 이 뒤로는 갈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아나? 응. 그래서 한 개 유런 내에서는 이 나트륨 이온이 양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얘가 이동을 하면서 자극이 전달되는 거야. 어떻게 전달되냐면 얘가 이동하면서 또 옆에 나트륨 통로가 있거든. 얘가 가면 옆에 있는 나트륨 통로가 닫혀져 있었는데 평상시에는 얘를 열어줘요. 그럼 이쪽에 또 나트륨 막 들어오겠지. 그치? 그럼 또 얘가 이동하면서 또 옆에 있는 나트륨 통로를 어떻게? 열어줘요. 그럼 또 나트륨 들어오죠? 그러면서 자극이 전달돼요. 그러니까 핵심은 자극을 받으면 바깥쪽에 있던 나트륨 이온들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안쪽에 전기가 플러스 전기가 되고 그래서 그게 바뀌어버리죠. 탈분극 상태가 되고 나트륨이 이동하면서 나트륨 통로를 자꾸 열어주면서 자극이 전달된다. 그럼 여기가 나트륨이 이동했어.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닫혀요. 다시 닫혀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요. 이렇게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현상이 재분극이라는. 제자가 무슨 제자일까? 다시 제자겠지. 네. 그래서 여기 나트륨 칼륨 펌프는 계속 작용을 하고 있어요. 명칭을 다시 한번 쓰면 이게 무슨 작용한다고? 안에 있는 나트륨 빼주죠? 바깥에 있는 뭐? 칼륨 넣죠? 그리고 자극이 저기 이동했어. 한 개 유런에서 자극이 이렇게 이동해 가는 거를 전도한다고 하고요. 한 개 유런에서 다음 유런으로 넘어갈 때는 전달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 뭐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얘기하면 유런들이 이렇게 만약에 이어져 있을 때 다시 얘기하면 이쪽 첫 번째 유런의 자극을 받아서 자극이 한 개 유런에서는 전도된다고 얘기하고 한 개 유런과 다음 유런에서 이 자극이 이동을 하는데 여기 사이에 틈이 있어요. 완전히 붙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전달한다고 하고 요 연결된 부위를 뭐라 그러냐면은 틈이 있는 부위를 시냅스라 그래요. 시냅스. 말이 전부 다 어려워.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나트륨이 전도돼서 이동해 갔어. 그럼 자극이 같이 가면 이제 더 이상 나트륨 통로가 열려 있을 이유가 없거든. 그래서 나트륨 통로가 이렇게 닫혀요. 닫히면 더 이상 나트륨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이 있어야지 자극을 받고 그 나트륨 이온 때문에 자극이 전달되는 거야. 그리고 누가 열린다 그랬어? 칼륨 통로가 열려. 그럼 안쪽에 있던 또 칼륨이 어떻게 될까? 자꾸 이온들이 나가겠죠. 그러면 이 안에 또 극이 어떻게 될까? 그렇지. 지금 아까 자극받았을 때는 플러스 띄다가 지금 칼륨 양이온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그 다음 여기도 지금 빠져나가는 게 들어오는 것보다 많지, 그지? 그러면 안쪽이 다시 마이너스를 띄게 돼.
바깥쪽이 마이너스 전하. 그러면 이게 재분급 회복되는 과정이거든. 회복되니까 충분하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얼마까지? 마이너스 70까지 회복이 되겠죠. 요게 지금 흥분 전달, 전도, 자극이 전도되는 과정이야. 다시 한번 볼게요. 평상시에 뉴런의 안쪽하고 바깥쪽을 보면 안쪽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막전이, 평상시에는 휴지전이 그렇게 얘기를 해. 평상시에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에너지를 가지고 이런 작용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칼륨 통로가 열려 있어서 칼륨 이온들이 자꾸 나가서 마이너스 띄고 있다가 자극을 받게 되면 그 부분이 어떻게 돼? 나트륨 통로가 열려요.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나트륨 이온들이 들어와. 근데 한 개 뉴런에서는 같은 세포니까 이쪽 전부 다 자극을 느끼겠지? 그래서 양쪽으로 이동해요. 근데 주 이동 방향은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지. 자극이 전달돼야 되니까, 그치? 그럼 얘가 열리면서 나트륨이 들어오면서 안쪽이 어떻게 돼? 플러스 전기가 돼요. 그리고 나트륨이 이동하면서 옆에 있는 또 나트륨 통로를 어떻게? 열어줘요. 네? 그리고 또 이동하면서 또 열어주고. 그럼 이쪽 열린 쪽으로 또 나트륨이 들어오면서 자극이 전달되고, 전도되고. 그리고 일단 자극이 지나간 다음은 이 나트륨 통로가 어떻게 돼? 닫혀버리지? 닫혀버리고 다시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원래 붕극 상태로 회복되는 과정이 이루어져요. 이 회복되는 과정이 재분극. 이해됐니? 응? 그럼 뭐 봐봐. 이론이 있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보자. 평상시에 지금 붕극 상태로 있어요. 근데 선생님 여기다 자극을 줬어? 자극을 주면 이 부분이 무슨 상태로 바뀔까? 승준아 미안해. 탈분극 상태로 바뀌겠죠. 그리고 자극이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전도되겠죠. 나트륨 이온이 이동하면서, 그치? 그러면 자극이 이동한 다음에 여기는 다시 어떻게 돼? 재분극 상태로 되겠죠. 그래서 다시 원래 상태 분극으로 되돌아간다. 그럼 이 옆에 부분은 지금 현재는 분극 상태였는데 평상시에 자극을 받아갖고 나트륨 이온이 오른쪽으로 오면은 여기는 탈분극이 되겠죠. 그래서 또 나트륨 이온이 지나가면 다시 재분극 돼서 다시 분극.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네? 이렇게 과정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자, 얘를 그래프로 한번 보면은, 그래프는 빈 띄어서 한번 볼까? 자, 빈을 띄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기 책에 보면 막 주저리 얘기들 많이 나와 있어잉. 선생님 얘기한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이거 뭐 필요한 거 적어놨니? 나중에 되면 또 어렵다 니네. 책 보고 할 때. 자, 책을 보면서 할게요. 못 적었으면 나중에 적어. 이런 걸 옛날에 과학자들이 어떻게 알아냈을까? 자, 보자. 자, 분극. 평상시 상태니까 휴지 상태라고도 해요. 그때 전기를 휴지전이라고 하고. 그래서 뉴런에서 자극을 안 받았을 때 안쪽이 무슨 전하를 띄어?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띄고 있는 평상시 상태, 분극 상태. 그리고 나트륨 칼륨 펌프는 에너지를 소모해서 나트륨을 바깥쪽으로 빼고 칼륨을 어떻게? 안쪽으로 넣죠. 얘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확산 현상으로 물질이 퍼져가는 곳은 나트륨 통로하고 뭐다? 칼륨 통로. 그치? 그거를 뭐 세세하게 적어 놓은 거예요. 아까 그 그림만 이해했으면은 되고요. 그리고 막전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유런의 막에서 바깥에 비해서 안쪽에 전기를 제거를 막전이라고 하는데 평상시 상태가 휴지 상태, 평상시의 전위는 그럼 뭐야? 휴지 전위, 평상시 안쪽이 얼마 정도? 마이너스 70mV 정도. 됐죠? 그래프는 좀 이따 같이 한번 볼게요. 넘겨요? 그 다음에 탈분극.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탈분극은 자극을 받았을 때라 그랬어. 그래서 탈분극은 휴지 상태, 평소 상태에 있다가 자극을 받으면 누가 열려요?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바깥쪽에 있는 나트륨이 어떻게 돼? 안쪽으로 자꾸 들어오지? 자꾸 들어오면은 안쪽의 전위가 얼마까지? 플러스 35mV 정도까지 안쪽이 전위가 올라가는데 이때 전위를 활동 전위. 그리고 나트륨이 이동하면서 자극을 전달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자극이 일단 전도라 그러죠? 같은 유런 안에서 전도된 다음에는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치? 그 부분이 그래 재분극. 그래 어떻게 재분극이 일어나요? 자극받아서 탈분극 되었던 부분에 나트륨 통로가 다시 어떻게 닫혀버리지? 그리고 다시 칼륨 통로가 열려요. 그래서 막전이 세포 안쪽의 전기가 하강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70 정도까지 시간이 지나면 회복하게 되죠. 그런 내용도 선생님이 설명했던 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선생님 똑같은 얘기는 막 지금 두세 번씩 하는데 이거 매년 보면 애들이 많이 어려워해가지고 딱 책만 보면 이게 뭐야 그러면서 어려워해가지고 지금 시간에 확실히 좀 알아두고 요 그래프가 뒤에 있는데 요 그림부터 한번 볼까요? 요 그림? 자 다음 장 요 그림에 보시면은 이것도 설명한 거야. 자 여기 자극을 줬어. 유런의 여기 부분에 자극을 주면은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 들어오죠?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가겠지? 그 오른쪽으로 가면서 여기가 또 나트륨 통로가 열리겠지? 그럼 이 부분은 자극이 갔으니까 다시 재분극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서 칼륨 통로가 열린 거고 시간이 지나면 분극 상태로 회복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탈분극, 그 다음에 자극이 가면 여기가 재분극,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분극. 그럼 옆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오른쪽은 평상시니까 분극 상태로 있겠죠. 근데 나트륨 이온이 이쪽으로 왔으니까 무슨 상태가 되버려? 탈분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트륨이 이제 또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재분극이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지? 그 그림을 지금 표현한 거고. 자, 밑에 있는 그래프를 종합해가지고 이게 볼만한 그래프가 이걸로 그냥 보자. 자, 이걸 볼게요. 요건 이제 막전이만 그래프로 표현한 건데, 자, 여기까지는 끝내야 돼. 이어지는 거니까. X축이 뭐예요? 시간. 미터 세크라 그래서 1초를, 이 미터가 뭐 10배 마이너스 2승인가? 뭐,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무튼 시간 짧은 시간이야, 굉장히. 그 다음 막전. 바깥쪽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에 전위를 잰 거야. 그러면 지금 평상시 자극을 안 받았을 때 전위가 어느 정도? 마이너스 70 정도. 유런 안쪽. 근데 여기서 자극을 줬대요. 자극을 빵 줬대.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 탈분극 현상이 일어났지? 그러면서 안쪽에 전위가 어떻게 돼? 상승하겠지? 상승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거는 이게 상승하다가 너무 약한 자극을 받으면은 역치라 그래서 역치가 뭐냐면 어떤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극 세기를 역치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야, 좀만 집중해. 너네 옆을 푹 찔렀어. 근데 세게 찌르면 바로 느끼지. 근데 아주 살살 찌르면 자기가 못 느끼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역치는 뜻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느끼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극을 느끼기 위해서, 자극을 느끼면 어떤 반응을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 그럼 역치보다 센 자극이 가해주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죠. 옆에서 꼭 찌르니까 히히히 거리든지 웃던지 뭐 반응을 느끼겠죠. 그 여기가 역치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역치. 이 점선이. 그러니까 만약에 외부에서 자극을 줬는데 역치보다 작은 자극을 주면은 탈분극이 일어나다가 다시 그냥 원래 상태로 회복해버려. 그럼 사람이 느낄까 못 느낄까? 이게 못 느낀답니다. 근데 역치보다 요 역치 점선보다 센 자극이 주어지면은 안에 전하가 어떻게 되겠어? 계속 상승하겠죠. 그래서 무슨 상태로 가요? 탈분극 안쪽이 이렇게 플러스 상태까지 가겠지?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이 옆으로 이동해버리면 어떻게 돼? 다시 재분극이 마이너스 70까지 돼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극이 내려가다가 마이너스 70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적도 있어요. 요거를 이제 과분극이라 그래서 극이 안쪽에 내려가다가 좀 더 내려간 건데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이렇게 마이너스 70까지 회복이 돼요. 그럼 여기를 이제 구분해서 보면은 여기까지는 지금 여기까지는 자극을 안 받은 상태니까 무슨 상태? 평소에 분극.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자극을 받았어요? 그럼 안에 막전이가 상승하게 되겠지? 여기까지가 뭐가 될까? 가장 높아지는 여기까지가 탈분극이 일어났죠. 탈분극이 일어났다가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는 과정이 필요하죠? 회복되는 과정 한 요 정도까지가 되겠죠? 이 정도까지가 뭐가 될까? 재분극이 될 거고, 그래서 원래 상태로 회복하면 여기가 다시 뭐가 돼? 분극이 되겠죠. 그래프 볼 줄 알겠니?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해야죠. 분극 상태일 때는 나트륨 통로 열려 있어, 닫혀져 있어? 평상시는 나트륨 통로 닫혀 있고 칼륨 통로 열려 있죠. 그 다음에 탈분극이 일어나면 자극받으면 나트륨 통로 열리고 칼륨 통로 닫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분극이 일어날 때는 나트륨 통로 닫히고 칼륨 통로 열리고, 여기서 다시 분극 상태까지 가는 거지.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될 건 있긴 한데 그건 이제 문제 나오면은 문제 풀면서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오늘 시간에는 유런 내에서 자극이 흥분이 전도되는 과정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런하고 유런 사이, 유런하고 유런 사이에 틈이 있다 그랬어. 그 연결해주는 부위 이름을 아까 뭐라 그랬어? 시냅스. 시냅스에서 자극이 그 틈을 따라서 어떻게 전도되는지, 전달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고 좀 더 구체적인 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배운 부분에 대해서 문제 풀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풀어 오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